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제22대 국회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 평화, 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제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당선과 임기 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이 공식 개원일이 되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 못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지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의장은 사회만 볼 수 있지 여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는 본회의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오늘 국회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여러 논리를 펴더군요. 일단 논리를 쭉 들어보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상은 6월 5일 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내대표단 처음에 만나서 5월 13일부터 쭉 회담을 이어왔죠. 한 10차례 이상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6월 5일 날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장 선출하자.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협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은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번 총선의 민의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산, 독단을 해왔던 행사를 해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했던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월 5일 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하고 6월 7일 날 원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왔던 민생 회복이라든가 국정전환 기조라든가 지금 검찰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으로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입니다.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오늘 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의기, 입법권의 위기입니다. 바로 이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기를 유능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릅시다. 둘째,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입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의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합니다. 동네 골목과 시장, 우리 사회의 을들의 터전에서부터 세계와 경쟁하는 첨단 기술 현장까지 민심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셋째, 사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듭시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문제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복지,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일상의제부터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 소멸과 같은 국가적 난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대부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 있습니다. 각자 진단하고 각자가 해법을 주장해서는 그것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합니다. 특정 부분 영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국회가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로 부족한 제가 국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낮은 경제 성장률과 사회 갈등으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